네, 안녕하세요. 박순영입니다. 오늘은 레고 프로젝트 디지털 마케팅 3차 시 교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디지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대체 뭔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컨셉은 대체 어떤 거고, 메시지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 디자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 2차 시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는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준비. 그래서 1차 시 때는 제가 광고 마케팅 브랜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개념 차이를 좀 알려드렸었고, 2차 시 때는 마케팅 퍼널, 그리고 마케팅 목적, 타겟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차시는 조금 더 입을 떼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 이제 브랜드에서 라고 입을 아기가 떼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브랜드와 고객이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슬라라는 브랜드로 예시를 말씀드리면, 어떤 제품을 만들지, 어떻게 팔지, 이런 가격 정책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가깝다. 하지만 좀 더 소비자들이 이게 마케팅이지, 이게 광고지라고 느끼는 직접적인 소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랑 목소리로 대변되는 광고, 메시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말을 건네는,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마케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객과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소통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김춘수 시인님의 꽃이라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몸짓이라는 게 바로 뭐죠? 마케팅. 지난 시간에 마케팅이란 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이라는 게 바로 뭐다? 비로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순서가 있고 온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멋진 사람인데 만나볼래요? 라고 말을 건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주장이나 강요에 가깝다는 거죠. 고객 중심에서는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참 통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눈높이를 맞추고 공감 동기화를 유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소통의 시작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케팅 메시지를 정리를 앞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고객이 화장품을 사는 이유라고 해서 보통 브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뭐 특허도 냈고 성분도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 근데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굉장히 브랜드 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정말 그 제품을 파는 메시지인 거고 기술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화장품을 사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어떤 욕구 때문에 사는 거죠. 결국에는 바람이나 욕망을 사는 건데 니즈라는 겁니다. 늘 아름다우고 싶다면 당신의 오늘을 오래 지켜주세요. 이런 카피가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하고 싶은 말과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은 서로 조금 다르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의 합을 음식으로서 정의를 내리는 게 바로 컨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구매할 법한 1만원 상당 생필품과 식자재를 1시간 내에 빠르게 배달하는 서비스. 밖에 나가기 귀찮고 뭔가 당장 필요하고 누가 좀 갖다 줬으면 했을 때 배달해주는 서비스다가 아마 브랜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걸 이대로 전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재료들을 하나의 요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컨셉트다, 컨셉트화다. 소량 소액 주문권 생필품 즉시 배달 서비스라고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컨셉은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될 거예요. 먼저 서비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배달의 민족 그 비마트라는 건 모바일 음식 배달 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치를 추출한다는 거죠. 밸류 자체는 누군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빨리 오기 때문에 신속하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컨셉트화 시킨다는 겁니다. 소량 소액 주문권 생필품 즉시 배달 서비스로 정의를 우리가 내렸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가면은 메시지로 장보기도 즉시 배달 이런 메시지까지 갈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컨셉트화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서 브랜드에서 하려는 걸 가지고 고객의 언어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컨셉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컨셉은 다시 테마와 메시지로 포장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온 사진이 초콜릿 제조 공정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획을 뭘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 원물이 탄생하기까지는 컨셉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무엇을 보여줄지 기획하고 의도하는 영역은 컨셉인데, 여기에서 실제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 구매한 제품으로 이동이 되는 거는 바로 테마랑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어떻게 되고 어떤 톤의 매너로 보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게 바로 테마 메시지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배달의 민족 비마트의 컨셉은 소량 소액 주문권 생필품 즉시 배달 서비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좀 더 고객한테 잘 와닿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랜드 이름도 비마트라고 지었고요. 이 브랜드 이름이 지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마케팅 테마 자체도 이런 초소량 번쩍 배달, 장보기도 즉시 배달, 이런 메시지까지 도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트가 의도라고 하면 테마나 메시지는 좀 더 의도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커뮤니케이션 테마와 메시지 정하기라고 했는데, 로켓 배송, 쿠팡 로켓 배송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0.5일에서 하루, 그러니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에 배달이 되는 자체 물류센터를 세운 특급 배송 서비스를 우린 앞으로 할 건데, 이 컨셉트를 고객한테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테마 메시지는 오늘 주문 내일 도착이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집이라는 인테리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뻗어나가 볼 텐데, 인테리어 커뮤니티 기반 커머스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켜면 다른 사람이 집을 어떻게 꾸몄는지도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도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라는 인식 자체가 기존에 어때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냐, 비싸지 않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가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서 정보에 대해서 격차를 해소해준다. 결국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인테리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누구나 예쁜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TV에서 보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지만, 브랜드에서 고객한테 말을 건네기까지는 이러한 고민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브랜드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여성분의 입장, 남성분의 입장, 이렇게 두 가지 챕터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챕터는 브랜드 챕터였다고 하면은 두 번째 앞으로의 챕터는 고객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요즘 뭐 고객 경험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카페처럼 생긴 어떤 한 가게를 발견했어요. 저기 카페인가? 이 느낌부터가 바로 고객 경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첫 경험은 아무래도 검색이겠죠. 주로 이제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서 내가 필요한 단어로 검색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스로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매트리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검색을 했을 때 한샘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처음에 내 눈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탐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제품을 내가 알아가게 되고, 그 뒤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가격이나 이런 후기들을 좀 더 보기도 하고요. 나중에 결국 구매를 해서 내가 좋은 경험을 가지고 리뷰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브랜드를 발견부터 이해, 구매, 신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객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브랜드 경험이 축적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고객 구매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스터머 저니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난 회차에 다뤘던 비슷한 개념이 있죠. 바로 마케팅 퍼널입니다. 마케팅 퍼널도 어떻게 보면 고객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퍼널은 브랜드 관점에서 우리가 세운 마케팅 목표 관점에서의 고객 여정을 다룬 게 퍼널이고요. 실제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경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타겟 관점, 소비자 관점에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고객 여정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이 브랜드를 알기 전에 검색을 해서 알아가는 단계, 그리고 실제 브랜드를 경험을 하고 있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경험이 지난 이후에 더 좋았다 나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파라다이스 호텔에 대한 고객 여정 지도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처음에 고객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고객이 직접 파라다이스 호텔 치기보다는
부산 호텔 예약이라고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지를 이제 고객 경험 동선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좋은 경험들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경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완해야 되고 뭘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이 경험이 바로 시작이 되었을 때죠. 우리 사이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에 예약이 쉬운가? 예약이 너무 어렵진 않은가? 이런 경험을 어떻게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 우리 브랜드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단을 많이 좀 간과를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홍보를 해서 재구매를 하고 주변한테 추천인이 가입이 되고 이렇게 파생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사후 경험에 대해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브랜드 경험 이후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고객 경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 여정 지도라는 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객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 매트리스 브랜드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브랜드를 알기 전에는 내가 침대를 쓰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사야겠다라는 어떤 니즈를 가졌을 때 고객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서 새벽 시간대에 그 모바일 환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네이버 모바일 웹에 몽제 매트리스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광고 카피가 이런 거예요. 뭐 더워서 잠이 깨졌나요? 이런 건데, 실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광고주가 공략을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의 공감 포인트를 맞추고, 실제 침대가 한두 푼 하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는 그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 고객이 사용을 하고 나서 진짜 긍정적인 경험을 겪게끔 우리가 해줬는지,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해줘야 될 명분을 우리가 충분히 주었는지를 경험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단계별로 나누는 게 되는 거다. 앞에서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쉬운 몇 가지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돈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제주도에서 돈가스 굉장히 명소인데, 사실은 연돈이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줄서기 문화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반감이 컸죠.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이러다가 화제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땠어요? 중간 단계에서는 이것도 문화다라고 해서 약간 이런 대기 문화를 즐기는 그런 여론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고객 경험 여정상에서 어때요? 이런 대기 서비스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또한 경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더 많고, 브랜드에 접근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경험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커피빈입니다. 겨울철에 커피빈 매장 앞에 갔더니 이렇게 따뜻한 그 손잡이 워머가 붙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게 꼭 커피빈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세심함이 돋보이는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만남 단계에서의 경험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이건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자의 불편이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이 키오스크가 생겼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브랜드 관점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주문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고객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고객을 위한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사실 브랜드 관점에서 생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도 덜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 수업이기 때문에 디지털에서의 고객 경험 디자인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브랜드는 고객한테 잘 보여지고 있는가? 노출 접점에 대해서 처음 확보를 해야겠죠. 주로 뭐 네이버, 구글처럼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유튜브 같은 SNS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사,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이런 컨텐츠 기반 커뮤니티라든지 잘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거기서 잘 나온다면 어떤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가,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컨셉과 메시지가 뭔가 생각을 디자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만의 강점을 잘 전달하고 있어. 거기서 고객이 실제 관심이 생겨서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 우리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컨텐츠로서 잘 담고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더 우위에 있을 만큼 매력적인 어떤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가, 로열티나 어떤 그런 멤버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단계별 포인트를 사실 고려를 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바로 고객 경험 디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브랜드 관점에서는 조금 더 뭐 컨셉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브랜드 관점이고, 고객 관점에서는 조금 더 구매 여정 지도는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어 자체 딱딱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